제 시간보다도 우리 문 원장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한 30분 정도 저희 제품의 개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청1수부터 청50까지 시간이 청6회까지 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조금 전에 김동화 박사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로그램과 연관된 부분도 그러시고 하여튼 선생님들한테 이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 저도 뒤에서 오늘 대략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뵙기 직전에도 오늘 어떤 선생님을 제가 아까 4시부터 이제 쭉 대화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선생님 바쁘셔갖고 그냥 가셨는데 사실 한의학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이 전환점이 지금 온 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더 직감을 하시기에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이제 원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처방전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위 질환이라고 그럴까요? 증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매칭이 제대로 안 돼서 어쩌면 환자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건 아닌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저희 같은 이런 발효 전문 회사가 선생님들 옆에서 그 부분을 일부 보충해 나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사실 선생님들한테 접근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활용해 오시면서 공감을 갖게 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사실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시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1수부터 이제 청50까지 이제 개발 이제 선생님들하고의 매칭되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청1수 그리고 이제 장 그 다음에 이제 청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저희가 육행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맑아지는 쪽에다 이제 말구청자를 썼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 김동화 박사 말씀 속에서도 장이 맑아야지, 장이 깨끗해야지 체온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어쩌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핵심이.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들 오셨을 때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불합치되는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과연 뭘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요즘, 환자들의 몸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한의학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이런 수백 년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요즘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것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재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료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바뀌었으니까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그 원료를 그 제품을 갖다 쓰는, 말하자면 이쪽에서 생산을 하는데 제조 공장에서 그걸 갖다 써서 택배를 각 세포들한테 해줘서 그 세포들이 그걸 가지고 써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게 가장 먼저 우선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는 어제부터 조금 맑아졌는데 지금 아마 더 심각한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중국에 지금 미세먼지가 막 날라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먹는 것에 오염되거나 또는 먹는 것이 우리 몸에서 불완전 소화되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쩌면 우리 호흡계 쪽에서 들어오는 여기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더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갖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공감을 상당 부분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먹은 음식과 그리고 우리가 호흡한 그 공기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근본적으로 우리 세포에서 이게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연소 작용을 거쳐서 우리 몸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럼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식물, 어떤 첨가물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육류 섭취의 급증. 근데 그 육류가, 자연산에서 만들어진 육류가 아닌 단백질 공장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 육류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먹게 됐을 때. 아주 식약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죠. 위생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만들죠. 식약처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영양학과 위생학 딱 두 가지만 합격되면 그냥 패스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우리 몸에 쓰여지는가까지 식약처가 거기까지 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 기준도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효소가 막 뜨니까 효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거든요. 식약처에서. 효소 제대로 돼 있어요? 효소학을 누가 가르쳤는데요? 식약처에 있는 분들이 아마 효소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효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효소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니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기준 정도 수준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효소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논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효소가 상당 부분 이제 이건 어째 바람직한지도 몰라요. 막 그냥 오합지졸들 막 생겨났으니까. 근데 오늘 저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효소가 아닌 다른 얘기를 잠깐 또 드려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은 효소가 들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이 미네랄, 즉 광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휘한 것이 복합활성 효소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김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이 효소를 판단해 주신 거고 저희 효소는 근본적인 것이 달라요.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저희가 구전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최근에 카피하는 회사들이 나타나니까 소화제 정도 수준의 효소를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온 거고 저희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 거고 그래서 복합으로 몇 번에 걸쳐서 발효를 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여담이었고요. 그럼 제품을 기준한다면 청이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체 뿌리인데 이 부분에서 뭔가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은 것들이 여기서 가장 큰 것을 딱 얘기하라 그러면 뭘까요, 선생님들? 여기서 소화가 다 안 되거나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소화. 그러니까 소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 소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의 부패죠. 장이 음식물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들이 많이 이제 막 생기는 것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책을 보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요, 건강 수칙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정확하게 지킨 분이에요. 그 정도로 그쪽 재단에 있는 분들이 원래 그래요. 그 남편이 원래 교장 선생님이었고 지금 어떤 큰 재단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멋있게 생긴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부인도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6년 전에 유방암이 왔어요. 근데 워낙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양쪽 유방암이 다 한쪽을 수술했는데 양쪽 다 왔어요. 물론 방사선, 항암제는 일체 안 했던 분이고 수술만 했어요. 급해서. 근데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분이 모르는 그런 건강 수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계속 이제 1번부터 자기가 한 10번 이상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다 잘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는 스트레스. 그게 이제 여기에요. 스트레스 쪽은.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청사심을 바로 2포를 씹어먹게 했어요. 근데 그분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왔냐? 그분 신랑한테 온 거야. 남편이 교육자인데 수학선생이었었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원래 남자랑 여자랑 틀리잖아요. 남자는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여자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등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등산을 좋아해요. 그 등산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수학선생은 뭐라고 하냐? 야, 그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 이래.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두 분이.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남편은 그냥 하고 체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응어리셨어요. 마지막에 언제 부인을 그럼 행복하게 한 적이 뭐 있냐? 언제 남편한테 가장 그래도 좀 마음이 뭔가 감동이 온 적이 언제냐?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서 여보 나 때문에 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지. 그 얘기 한마디에 자기가 그냥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뭐 때문에 왔어요? 남편에 대한 말로 해서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야. 그런 스트레스죠.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분이 요양원까지 가고 아주 괜찮은 요양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다 풀어졌었단 말이죠. 스트레스 부분까지도 다 서로 용서하고 했는데 화해하고 다 했는데도 왜 이분은 다시 암이 다시 왜 재발이 됐거나 또는 전이가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평생을 장내 이 배가 항상 가스가 찼었어요. 평생을. 아까 어떤 분이 청이장이랑 유산균이랑 뭐가 틀리냐? 네,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유산균은 고기가 잘 못 사니까 고기를 계속 잡아 넣어준 거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냇물이 오염돼갖고 고기가 자꾸 죽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계속 잡아 넣은 거야. 그럼 물고기가 계속 잡아 넣으니까 그 물고기 잡아 넣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그거 잡아먹는 그 위에 거까지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전 미생물까지는 아니에요. 물고기만 잡아 넣었으니까. 저희는 저 밑바닥부터 좋아져야 된다. 미생물부터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 넣은 거하고 저희 이 청이장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계속 차는 이유가 뭘까? 이분은 현미를 30년 먹었어요. 야채도 먹었고. 그런데 이분한테는 저는 야채를 먹었는데 야채를 먹을 때 제가 보기엔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야채를 막 너무 여러 가지를 야채가 좋다고 야채만 계속 많이 먹고 또 두 번째 실수는 아까 원장님 김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염식 굉장히 강조하죠. 소금 못 먹는 운동 지금 아예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유수 일간지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작년 12월 달부터인가 그 얘기가 캠페인으로 막 하잖아요. 국민운동으로 펼치고 있어요, 지금. 소금을 마치 무슨 큰 원흉처럼 막, 고혈압의 원흉처럼. 나트륨이 원흉이긴 한데, 소금을 안 먹으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소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금을 먹어야 야간뇨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소금을 먹어야 아까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소금이 들어갔을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칼륨은 물을 빼내는 거지만. 이분은 가스가 그래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사실은 아예 제품을 하나도 안 권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다가 두 가지가 딱 잡혔으니 그냥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체크한 거예요. 거의 1시간 정도 상담하다가 나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 이 사람은 평생 가스가 찼어요. 이러더라고. 이거 찼으니 이거 권해야 돼? 안 권해야 돼요? 안 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을 자꾸 깨, 이 사람은. 그 잠을 자꾸 깨는 건 왜 잠을 자꾸 깰까요? 물론 뇌파가 안정이 안 돼서 뇌파가 이렇게 있으면 뇌파가 여기가 이 세타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 세타파, 알파파 이 밑에가 이제 델타파인데 세타파 밑으로 머물러 있어야지. 이게 이제 깊은 숙면이 들어오는데 이 파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파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은 교감신경 항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잠이 깰까? 왜 그럴까? 물론 스트레스 영향도 스트레스 파가 이쪽, 왜 이래? 제가. 이게 간마파입니다. 근데 왜 스트레스, 이쪽에서부터 스트레스 파거든요. 여기 하이 베타 파, 여기가 이제 보통 20에서 30Hz 정도라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 스트레스 파거든요. 이 파가 있을 때는 일로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이분은 커피를 계속 마셔서 교감신경 자극한 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죠. 소금을 적게 먹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다른 건 정말 다 잘해. 소금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잠잘 때 어떻게 돼요? 소금이 적고 수분은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수분을 자꾸 버리려고 그런다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신장이 잘 못 쉬죠. 잘 못 쉬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신장이 물을 꺼내버려요. 자동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방광에 오줌이 차니까 잠이 깨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뇌파 안정을 떠나서 체온이 내려가는 걸 스스로 억제시키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줌을 들다 보니까 오줌 때문에 이 사람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혹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적당히 좋은 소금을 먹든지 아까 간장이나 된장 뭐 다른 소금 사서 먹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된장이 있잖아요. 된장국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된장이. 야채 먹을 때 꼭 된장을 찍어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싱겁게 먹으면 막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그런 케이스다. 물론 과식해갖고 바로 밤에 야식하고 바로 누워서 잔다든가 과식을 해가지고 이게 역류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스스로가 메스꺼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오는 케이스는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럴 때 권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청의장은 장을 정상으로 장에서 이게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의 체크사항이 첫째가 스멜이거든요. 냄새. 그러니까 냄새가 약한 냄새에서 부드러운 냄새로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냄새가 사실은 거의 안 날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 효소 충분히 먹으면 거의 냄새가 아예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청의장 먹으면 빠르면 내일 아침이고 길어봤자 5일이에요.
5일이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그 사람 뭔가 음식에 문제 있는 거예요. 또 야채를 대신에 좋다고 막 여러 가지를 동시에 뷔페식으로 많이 갖다 먹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꿔서 먹어요. 바꿔서. 끼마다. 과일도 야채랑 같이 동시에 막 먹을 때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색깔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빌리루빈이 담즙의 원료로 사용된 다음에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니까 변 색깔이 안 나오죠. 안 나가면 그거 안 나간 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장간 순환 회로에 의해서 간으로 다시 재흡수됐다고 생각하시면, 가끔 보면 얼굴 노르스름하고 몸이 노르스름한 사람들은 거의 빌리루빈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사람 변으로 색깔 있는 변이 안 나온 거예요. 황색 변이요. 이거 잡아서 내려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변의 폼, 형태. 형태는 뭐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장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져서 나와야죠. 그럴 때 사실은 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장 근육이 활동을 했고, 그러면 아랫배가 따뜻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따뜻해지는 배가. 장이 움직이고 있고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칠 때 굉장히 체온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물론 근육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육이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온도를 보존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이 움직여져요. 소화기관이 움직여져야 돼요. 안 움직이면 냉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유산균하고 차이가 뭐냐? 유산균은 물고기가 적다고 물고기 잡아놓은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니까 아랫배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계가 5배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지 아닙니까? 1도가 내려가면 면역계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도죠, 농도. 농도는 LDL이에요, LDL. LDL이 담즙의 원료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변이 적당히 부풀어 오르는 거죠. LDL이 자꾸 빠져나가면 HDL은 소진이 덜 되죠. 그러니까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HDL은 적어지는 거예요. HDL이 수치가 높아지려면 LDL이 적어져야 돼요. 변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안 빠져나가면 이것도 역시 빌리루빈처럼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간담도 막히기 시작하죠. 시간이 오래되면. 담석이 생기는 원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이라고 그랬잖아요. 필. 머리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이게 맑아지고 변이 쫙 나오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가 깨끗해지고 여기가 제대로 변이 나와주면은 사실은 간이 엄청나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악취가, 여기서 나온 독소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간에서 해독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간이 딴 일을 못하고 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하수구 같은 냄새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디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거 1차 처리하다가 너무 할 일이 많으면 숙제 한쪽으로 밀려놓듯이 할 수 없이 지방세포를 일부러라도 쭉 만들어서 지방세포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지방간을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는 여기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그러면 여기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죠. 아니면 이렇게 간 독소가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가죠. 이건 뭐냐? 본래 우리 장벽은 우리 인체에 유익한 물질인지 유해한 물질인지 정확하게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유해한 물질은 통과가 안 되게끔 딱 원래 아예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이 독소가 너무 자극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면 그
그러니까 분별 능력 자체를 상실한대.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센서에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크랙이 생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로 그냥 꼭 누전되듯이 일로 막 그냥 막 새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갈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혈관으로 바로 들어왔다. 이거는 직격탄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가서 이제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시간을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이제 하는데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받는데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청이장, 일본은 이제 애니완D라는 제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왜 청이장을 먹었는데 당뇨 혈당 수치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당뇨 환자가 먹었는데 혈당 수치가 내려갔어요.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똑같은 레포트가 들어왔어요. 동남아 몇 군데에서도요. 외국에서 들어와요. 그 접수. 이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세밀한 것 같아요. 자기네가 물론 수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그 치밀성이 또 있잖아요. 그 양반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 그 질문한 사람이. 선생님들 어떻게 누가 한번 오래되신 선생님들 중에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왜 혈당치가 내려갔을까요? 김 박사님 혈당치가 왜 내려갔을까? 안 가셨으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왜 청이장을 먹는데 혈당치가 내려가? 그때 그 답변을 해줬어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나도 혈당치가 내려갔대. 그분도 이 사람도 당뇨야. 두 분은 이따가 이제 그 회사 대표들인데 두 분은 메디컬 투어 한국에서 하니까 다음 달에 오셔야 돼. 초청을 했어, 두 분을. 똑같아, 병이. 당뇨 오기 전에 그 사람들 지금 고혈압은 이미 고지혈하고 와 있었고, 어떻게 돼요? 다 하고 사촌 간의 질병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협심증 뭐 해갖고 약 먹고 앉았고. 그거 이제 차이 나는 게 이제 이 사람은, 뇌졸중이 왔느냐, 안 왔느냐, 다른 데 몇 군데 이제 콩팥은 어떤지 이 정도지. 선생님들,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청이장을 먹었는데 왜 혈당치가 내려갔을까? 이거 독소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소화가 다 안 된, 불완전된 소화 찌꺼기들이 독소와 같이 장누수가 되어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포는 어떨까요? 세포는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쉽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랑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랑 틀려, 완전히 반응이. 틀리죠?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은요, 피를 토해버려요. 피를 토해. 그 사람의 심장을 딱 검사해보면요, 심장에 피가 꽉 들어서 하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심장에 피가 몰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세포들이 다 서로 시그널이 다 전달돼. 서로 다 이 교신이 돼요. 세포들끼리 언어가 있잖아요. 당사슬을 통해서 싹 다 그걸 다 받아들인 그 신호를. 주인이 지금 독약을 먹었다. 라는 신호가 딱 감지되니까 어떻게 돼? 세포들마다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막 엄청 문 닫아놓지 문 열어놓는 가정집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가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밀어내는데 세포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심장이 터져버리고 피가 그냥 막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 매달아 죽었을 때는 산소 한 방울이 급해서 그게 더 막 귀에서 서로 세포들이 문을 다 열고 어떻게 돼요? 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산소를 받으려고 문을 싹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제가 책에서도 그런 표현했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혓바닥까지 다 내놔버려요. 한 모금이라도 세포라도 이 공기 노출을 더 시키려고 막 어지간한 건 다 열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 매달아 죽은 사람. 그걸 본다면 뭐예요? 피 속에 독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 소화가 돼가지고 혈액 속에 이 정도 될 때까지가 됐다. 이 사람은 가스가 계속 찼어. 그 제대로 될 리가 없지 그 여사님이요. 제 말씀 이해가 되고 계시죠, 선생님들? 청이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잘못된 분들한테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약을 처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참 몇 년 전부터 드린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약 먹고도 반응이 안 나오고 간 수치에 문제가 오고 간에 이상이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양의사들은 이 메커니즘 이해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한약 먹었어요? 요즘은 무슨 의사까지도 그런다더라? 이런 이 소화기 내과나 무슨 이런 쪽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데는 가만 다 한약 먹었냐고 그러는데 무슨. 아까 가정의학과라고 그랬나?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예 마치 한약이 예? 그런 병을 일으킨 것의 원흉이나 되는 것처럼 양의사들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의장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청의장을 먼저 먹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먹게 하든지 최소한도 이거를 같이 동시에 먹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청의장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청일수는 뭔가? 청일수는 여기서 소화가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대사가 다 안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소화가 다 안 이루어지면 대사가 다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왜? 정상의 제품이 아니니까 불량 원료는 불량품을 만들어낸 거니까 불량품 쓰니까 불량이 원료 연소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더 많이 발생하죠. 이거 걸러내는 데가 콩팥이잖아요. 그럼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옛날에 30년 전까지 대략 이렇게 식품이 산업화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도 문명의 혜택을 받기 전에 외식이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한테 가기 전까지는 혜택을 누리기 전까지는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외식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다 그랬어요? 바깥에서 음식 사 먹는 경우가 언제 사 먹었어요? 자동차 오너 드라이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도시락 안 사갖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차 할부로 막 팔아주고 막 이렇게 되고 나서. 그쵸, 선생님들? 그러면 그런 음식 먹으면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지용성이 된다는 거예요. 피 속에 기름기가 끼는 그런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걸러내야 돼, 이거. 누가요? 콩팥이요. 콩팥이 그냥 찌꺼기 걸러내는 게 아니라 기름기가 섞인 그 찌꺼기를 걸르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막히기 시작하면 혈압도 또 한번 여기 심장성 고혈압은 이래서 일어나는 거고 지용성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청일수 성분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청일수 갖고 그래서 닭을 삶아보면 닭기름이 쫙 다 풀어대요. 그래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일수, 청의장, 청의장은 먹은 소화계의 노폐물들이 적어지게끔 도와주는 거고, 완전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잘 빠져나가게 도움을 주는 거고, 청일수는 뭐예요? 세포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 지용성 노폐물을 잘 분해해갖고 잘 빠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딱 양대 산맥을 딱 이해하시면 이게 뭔가 하고 딱 개념이 잡히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생각하면 돼. 이거는 뭐예요?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기름 빨리 태워 쓰라는 거고 이거는 스트레스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승 화강시켜 주라는 거고 그럼 잠도 잘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메시지가 뭐라고 왔냐? 그 이튿날 딱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으로. 처음으로 4시까지 잤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분을 정말 한 생명 살리고 싶어서 제가 4시간을 상담했어요. 4시간을. 사실은 제품을 안 팔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제품을 내가 파는 그게 책 보고 온 사람한테 저 제품 팔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저도.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해, 이분이. 하나 제품 안 팔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선택해 줬어요.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랬더니 아침에 딱 문자가 왔어요. 잠을, 처음으로 4시까지 잠을 잤대요. 안 그러면 보통 12시 반에. 자, 청호식은 뭐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 아까 저 뒤에 앉아보니까 청호식 안 잡수신 분 계시던데 선생님 청호식에 그게 왜 안 잡사요? 예. 네. 그게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저 청호식은 식사 대신에 만들어진 거지만 식사 대신이지만 여기 이제 정말 그 성분을 보셔도 아시고 그것이 칼로리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소화기에 아까 뭐 비우는 이 부분 말씀도 주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세포들을 다 정상으로 되게끔 도와주고 특히 뭘 도와주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12시간을 비우면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아주 멋있는 그 지식을 선생님들한테 선사해 주셨는데 비웠을 때 있잖아요. 영양이 없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굶고 있지 않아요. 세포들끼리 서로 교신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없으면 원래 1차로는 글리코겐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가. 그래서 글리코겐을 우선 영양소로 끌어다 포장으로 갖다 쓰지만 그거는 200g 내외 정도예요. 오래 못 씁니다. 해봤자 800kcal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루 이틀 딱 지나면 칼로리 없어지면 할 수 없이 몸에 자체 충당해 나가야 돼요. 말하자면 땔감 없으면 집에서 땔감을 찾아요. 그 찾을 때 어떤 땔감을 찾냐? 지갑 열어가지고 5만원짜리 태우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애들 책 갖다 태우지 않잖아요. 책도 지금 책을 태운다면 어떤 책을 태워요? 정말 버리고 싶었던 책. 그 다음 문짝을 뜯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를 갖다 태우죠.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거 그거를요. 그게 자기 분해고 자기 연소고 나를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자가 소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융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병들거나 죽었거나 잘못되어진 세포들부터 하나씩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청혈해독요법, 인체정화요법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호식 마시면서 같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 태워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 혹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무록이 사라지고 막 이런 케이스는 얼마든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거 임상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필드에서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정말 수만 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 책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썼지만. 청육행은 핵심이 뭘까요? 순환 잘 되게 해주는 건데 이거 핵심은 이건 역시 완전 연소 쪽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음호, 신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강시켜준 거예요. 거기 성분 쭉 보면 선생님들이 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나요. 아니, 한마디로 이번에 태국에서 이제 몇십 명이 다녀갔었는데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갔어요, 이분들이요. 저희 이것 때문에요. 아마 이제 내년 가면 태국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실제로. 태국에 정말 잘 나가는 방송국, 연예계 거기 데일리 뉴스 페이퍼하고 하고 하여간 여기에 58명이 다녀갔어요.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에서 기자회견,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고 갔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해. 이거 핵심으로 딱 얘기하라 이러면 우리 몸에 완전 연소 쪽이고, 뭐죠? 이거는 스태미나 쪽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와 닿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신 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먹으면 이거 한 일주일 열흘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철봉에. 그게 청육행입니다. 매달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힘이. 당뇨 환자가 제일 강한 게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혈당이 내려온 사람과 약을 먹고 혈당이 내려온 사람 딱 차이가 뭐냐라고 딱 한마디로 물어보면 약 먹고 한 거는 불안전 요소가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혈당은 내려가는데 피곤해. 근데 저희 이 프로그램은요, 같은 혈당이 내려가는데도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줘갖고 자꾸 뒤에서 그만하라 해서 그만하려니. 여기 뭐예요? 제가 오늘 저 뒤에 시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선생님들한테 이거 많이는 없어요. 지금 한 몇 개 정도, 몇 박스 정도 들 수 있나? 이거 이 시제품이 나왔는데 처음 오신 분들, 에? 시음하시고, 저거는 뭐냐면, 저거 해갖고, 내가, 우리 블로그? 우리 카페? 저희 이거 발휘해도 가게 카페에다가 올려주실 분만, 한 5분만 한번 해보시죠. 5분 정도만.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은 거냐면, 면역 쪽하고 세포 부활, 그 다음에 에너지, 신경, 근육, 뭐 이런 쪽에다 이제 기능성, 그래, 식약처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거는 폼입니다, 폼. 이거 돼요,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어느 정도 효과냐? 그냥 저거 좀, 커피에다 타면 커피 맛이 싹, 그냥 바로 아주 그냥 마일드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거 딱 한 잔 딱 마시면 바로 뭔가 느낌이 틀릴 거예요. 아마 환자들이 저거 먹고 거기서 뭐 침 맞고 뭐 이렇게 가면 가다가 나가면서 바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환자는 정상적인 파동을 발산시키지 않는 거 아시죠? 모든 생체는 다 파동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파동을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그 파동이 찌그러져 버려요. 어떻게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상이 아닐 때 각각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파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여기 뭐 이제 한약, 즉 생약 성분을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액체로. 액상입니다, 액상. 그러니까 액상이니까,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운 분들. 체험식, 야, 이거 뭐가 차이가 나냐? 우선, 이게 몸의 그 컨디션이 상당히 맑아지고, 눈도 좀 더 밝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느낌들. 내가 제일 안 좋았던 곳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그런 용도로 선생님들한테 원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공급해 드릴까 합니다. 시간 더 쓰면 제가 눈치 보여서 손톱까지 생기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멋진 강의를 해주실,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임상에 도움이 되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한의원으로서 랭킹 탑에 달릴 정도의 그런 한의원을 운영하신 그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한테 아마 좋은 사례를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